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27.48포인트, 0.17% 하락한 16,179.66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2.49포인트, 0.13% 떨어진 1,845.12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5.38포인트, 0.13% 낮은 4,287.5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개장 직후 발표된 지표들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집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와 케이스슐러가 공동으로 발표한 20개 대도시의 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7% 상승한 데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폭이 둔화된 것입니다. 가격 상승폭 둔화는 최근 다른 주택 지표와 마찬가지로 모기지 금리 상승과 겨울 날씨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집값은 월간 기준으로도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하락했습니다. 민간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78.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 79.4와 시장의 예측치 80.1을 모두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지수는 77.3에서 81.7로 상승했는데 기대지수는 80.8에서 75.7로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경제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대 수준은 지난달보다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중국 경제 우려 및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인해 대부분 밀렸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전날보다 0.52% 내린 6,830.5에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30지수도 0.1% 내리며 9,699.35에, 프랑스 카크 40지수 역시 0.1% 내린 4,414.55로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자재 관련주가 약세를 띄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은행권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 규모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로존의 성장률이 1.2%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난 11월 발표 때보다 0.1%포인트 올렸습니다. 또 내년도 성장률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가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킨 것은 지난해 전망치를 발표했을 때보다 유럽 국가들의 수출 회복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독일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독일 통계청은 독일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수정치가 앞서 나온 잠정치와 시장 예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를 나타내며 잠정치와 예상치 모두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과 수입이 함께 증가했으며 기계와 건설에 대한 투자는 늘어난 반면 내수는 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며 1960선까지 회복을 했죠.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2천억 넘는 강한 순매수를 보인 것이 수급상의 큰 원동력이 됐고요. 프로그램 쪽만 보더라도 비책 중심으로 3천억 원 가까운 대량의 매수세가 전일 유입이 됐습니다. 61선에 딱 걸려있는 상황이라 오늘 기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중국장이죠. 중국이 상해종합지수 기준 4거래 연속 전일까지 밀렸고요. 전일에만 낙폭이 2%를 넘는 소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은행권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 투자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위원회가 최근 1년 내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라는 소식도 기업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또한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가 유럽 증시까지 여파를 좀 미쳤고요. 이 같은 악재를 미국도 조금 느끼는 상황에서 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부의 지표도 좋지 못했던 간밤이었습니다. 주택지표와 소비자 심리지수가 같이 꺾이면서 뉴욕도 결국 0.1%씩 밀리고 말았는데요. 전일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도 전일 종가상 13년 10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던 나스닥도 간밤 다우지수와 함께 0.1%씩 내리고 말았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죠.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 신창원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리너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해외 증권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증권에 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60일 2평 한 번에 못 들으니까 좀 쉬어가자라고 하셨었는데 정책 모멘텀까지 전일 나오고 외국인까지 강하게 사면서 1960선을 일단 회복하긴 했습니다. 60일 2평이 뭐 강하게 뚫린 건 아직 아닌데 돌파 시도는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표님의 어떤 거 생각하신 것보다 전일장이 조금 강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고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S5 공개 이후에도 좀 조용한 그런 모습, 평가도 갤럭시 S5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국장인데 V자 반등으로 올라오던 중국장이 4일 연속 밀리는 양상입니다. 중국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오래간만에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61일평 저희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1900 이하에서 사가 이제 61일평까지 궁극적으로 이제 N자를 그리면서 갈 것이다. 61일평을 어제 찍었는데 이제 과연 계속 이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바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지만 197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두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은 저는 분명 아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근원이, 중국 증시의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증시가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중국 증시 여러분 보다시피 4일 동안 속된 말로 폭격받은 기분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중국의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140p 같으면은 5%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늘부터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 특히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독일 텍스 지수나 영국 지수 보시면 전국 신고가지만 신고가 나온 후에 이 신고가들이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통화량 증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계속 염려해 있는 부분인데, 예, 저는 지금 신고가들이 이제 속임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이제 다른 나라 해외 주가처럼 신고가를 갱신하고, 빠지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한, 상해 증시처럼, 이렇게 급락 나오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 자리, 1960에서 1970짜리가, 상토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어제 이제 현금화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현금화를 한번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부분이 계속 겪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61일평이 이제 확실하게 돌아갈 때죠. 돌아가는 타임. 61일평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돈다는 그 과정이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는 횡보 국면. 지금 주가의 상승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예견된 상승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굉장히 둔탁한 상승 또는 횡보 국면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21일평 자체가 상승합니다. 상승한다는 말은 주가 자체가 이제는 상승할 때는 21일평 가까이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21일평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원래 주가가 스피릭 슬로우를 보면 한 템포 조정받아야 되는 타임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고의적이었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 자체를 굉장히 사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부르짖으니까 네이버를 갖고 주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코넥스 레버리지를 갖고 관리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루 빠졌다가 하루 뺐다가 오늘은 또 뺄 것 같은데요. 그 뺨으로써 제가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의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를 멸치 털듯이 탈탈 털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화금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주가가 오늘은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7포인트에서 10포인트 사이에 이제 빠져가 시작할 것 같은데, 빠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는 전체적으로 악재는 아닙니다. 악재는 아니라는 것은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호전 상태죠.
호전 상태라서 주가를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누차 여러 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은 현금화를 자기가 고미가 당길 때마다 현금화를 하는 거지 여기서 뭐 주식을 몽땅 팔고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주식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 상태에서 호전이라는 것은 주가가 이제 좋은 상태거든요. 좋은 상태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가 고미 당길 때 현금화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반면에 코스닥은 저는 꼭 이 자리 530선에서는 현금화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거기 이제 보시면 변곡점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집중적으로 좀 불이해라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일평 자체의 이격이 워낙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 누차 이야기지만 61일평의 동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1일평의 동조가 아직까지 한 달 이상 남았다는 부분, 그리고 300일 이상을 바로 뚫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은 관통을 했지만 관통했는 그 부분 자체가 시원하게 관통을 할 그런 아직까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기업 상승이나 장대 양봉으로 품어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랭코차도 분명히 상승입니다만 상승 자체가 지금 집중 매물대에 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집중 매물에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화를 조금 많이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직까지 주가 자체가 그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삼선 전환도가 아직 상승 전환을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선 전환의 상승 전도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높습니다. 1973포인트, 70포인트인데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저는 연속적으로 가는 것보다 한번 접었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고 특히 주가가 물론 뭐 2000포인트대의 매물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논수도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2000포인트 샀던 분들이 1960년 1970포인트 같으면 한 10포인트 정도 손절매 자리 사정권에 와 있고 종목마다 현금할 수 있는 사정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화에 계속 출행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 뭐 글로벌 증시가 뜨고 빠지고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특히 과거에는 일본 증시나 상해 증시가 같은 방향인데 요즘 뭐 일본 어제 1.4% 뜬데 우리나라는 상해는 빠지고 우리나라는 어정쩡하게 뭐 보합 수준이고 막 이거만 헷갈립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부 경쟁 체제에 달려 있고 특히 과거는 이제 일본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살고 중국 증시가 살 때 지금 중국이 경제적인 캐파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일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중국이 더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 증시의 하락이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데 어제는 또 뭐 중국 증시 영향이 우리나라에서 전혀 안 끼쳤어요. 또 15포인트까지 뜨고 뭐 이거는 과연 중국 증시가 보통 우리가 2% 빠지면 우리가 1% 정도 빠지는 그런 경향인데 이게 안 빠지고 이게 전부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콜옵션과 풋옵션 매도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뭐 정리를 꽤 했는데 어제 이제 손절매 쪽에 정리가 많았어요. 콜옵션 매도 주가가 뜨니까 당황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옵션의 부분 누차 여러분 말씀드리겠고요. 서서히 개인들이 선물에도 물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선물에서 물려들어가고 지금 외국인들은 양다리 걸쳐버리고 기관들이 먹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뭐 많이 먹어봐야 지금 100만 원 정도 한 포지션당 100만 원 정도 먹고 있습니다. 100만 원 먹고 있다는 것은 사정권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돈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전 정도 없으면 현금화를 바로바로 해버리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 보다시피 62평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대장주가 아니고 네이버가 대장주 같아요. 네이버를 갖고 굉장히 작당한 마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쌍끌이 매수, 외국인의 매수를
네이버는 외국인의 매수가 있으면 꼭 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거의 백발백중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네이버 사기가 여러분 70만 원대 사기가 버겁습니다만은 아침부터 외국인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네이버가 꼭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와 삼성전자 두 종목을 이제 봐야 된다. 과거는 이제 삼성전자만 봐야 되는데 지금은 네이버까지 보니까 여러분 힘들 것입니다면은 네이버 주식을 꼭 봐야 돼. 네이버는 단순하다.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그 부분이지만 네이버는 외국인 창구만 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기관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의 동향을 보면 네이버의 증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뜨고 네이버 뜨면 주가는 그날 뜬다. 삼성전자 빠지고 네이버 빠지면 주가 그날 빠진다. 삼성전자 뜨고 네이버 빠지면 주가가 혼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을 꼭 같이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러분 선물 주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죠? 어제 선물 굉장히 제가 이제 257까지가 넣겠는데 어제 256.95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거예요. 269호까지 갔는데 지금 바닥에서 여러분 매수하셨다면 무려 6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설 겁니다. 물론 뭐 저는 이 꼭지기에 팔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하는 중심 가격 가까이에서는 주식을 멀리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했는데 지금 중심 가격입니다. 중심 가격이란 것은 풍의 중심이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현금화에 집중하고 해치 매매에 하셔야 되는 부분, 특히 뭐 한쪽에 극단적인 콜과 풋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은 돈 먹기 힘듭니다. 어제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주가가 많이 떴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 움직임 자체가 아침에 갭 상승 이후에 움직임이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움직임 자체가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 굉장히 하루 100만 원도 안 됐어요. 100만 원도 안 됐다. 이런 자리에서 뭐 어떤 라인을 주고 콜 사라, 풋 사라. 그거는 속된 말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 전날도 똑같은 부분입니다.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어요. 움직임 자체가 없는데 어떤 라인을 주고 콜 사라, 풋 사라는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베이시스, 누나 보는 베이시스 갖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베이시스를 속여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관 동향과 외국인 동향 이거를 민감하게 뭐 기관 봐라 외국인 봐라 이것도 보시면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 창구, 개인 계정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콜옵션과 풋옵션을 복합적으로 면밀하게 보면서 여러분이 액션을 쳐야 되고 궁극적으로 매물대 중심에 있을 때는 여러분 선물도 매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코덱스 레버리지 네이버와 삼성전자 이 업종 이제 세 개죠. 뭐 인버스도 물론 있겠죠. 요 네 개를 민감하게 한번 봐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중국 증시가 상해종합 증시가 오늘부터는 굉장히 우리 저때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대외 무역이 상해 증시가 우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 짐거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큰 충격이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큰 충격은 없겠지만 제가 볼 때 중국 증시를 벗어나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선물도 그렇고 선물도 평균 가격 전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주가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뜰 것이냐 뜰 수도 있느냐 뜰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떠가지고 부담스러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자리에서는 몸조리를 굉장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지만 코스닥과 코스피 종목들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를 강력히 줄여야 되면서 지금은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주로 파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실적비 저평가 그런 종목일수록 최근에 실적이 거의 안 났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가 여러분 굉장히 저점에서 130만 원 이하에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제 맘 놓고 사자. 특히 여러분 제가 바닥에서 맘 놓고 사자 했는데 제가 벌써 61평까지 61평 여러분 보다시피 135만 원 거의 바닥에서 10만 원 먹었거든요. 물론 뭐 프로테이지로 치면 10%도 안 되고 한 7, 8%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감사하다 하면서 제가 볼 때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제가 볼 때는 반영이 다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금화에 주력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피봇 자체가 거의 다 움직였습니다. 이번 달 여러분 영업일수가 오늘 포함해서 4일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몸조리를 하면서 다음 달 피봇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액션을 취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현금화에 더욱더 주력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정성천놈 신창원입니다. 네, 1960선까지 회복했지만 중국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다. 역시 현금화 얘기를 해주셨고 가뜩이나 변곡점 위치에 있는 코스닥은 더더군다나 현금화를 해야 된다. 또 한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재매수 타이밍은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21선, 현 지수대로는 1930포인트 정도를 보고 계셨네요. 네이버를 삼성전자와 레버리지와 함께 잘 봐야 되는데 네이버는 장 초반에 외국인들 매수가 잡히면 따라사도 수익이 난다라고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봅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이네요. 멘토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표적인 수혜주로 사람인 HR을 꼽아주셨었는데 아주 바닥권은 아니지만 한번 사보자라는 의견. 일단 매수는 된 것 같지만 하루 만에 큰 수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 노리고 있는 레드로버와 같이 홀딩 관점에서 바라봐도 좋을지 AS 들어보겠고요. 오늘 상한가 예상 종목군을 거래소 쪽에서 뽑아주셨다고 들었는데 삼선도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을 보면 상당히 좀 어지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일단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위축된 지표 그리고 위안화 가치에 대한 악재를 비롯해서 홍콩 증시 또한 큰 폭으로 좀 마이너스가 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일본하고 또 우리 증시는 또 상승을 했죠. 근데 또 우리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61이평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고 코스피 지수에 있는 종목들도 상승의 연속성에 있는 종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추세가 상승을 타고 가는 흐름이 아니라 조금 상승했다가 또 빠지고 조금 상승했다가 빠지고 이런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크게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은 시장이 좀 어지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승을 했지만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531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거의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빠지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상승을 해도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시에 당화문형식으로 경제개혁 3개년에 대한 그런 계획 발표를 했죠. 벤처 투자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가인터넷이나 사물인터넷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임기 내에 어떤 성과를 이뤄내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관련주들 제가 다 관심주 등록해놓고 좀 살펴보았는데 한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는 효성 ITX도 5% 정도 언급하시고 그러니까 5분 정도 반짝였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 그리고 벤처 투자 관련해서는 H노 인베스트가 한 4% 정도 이쪽 섹터도 살짝 반짝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탑픽으로 6월 지방선거 이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 공천제에 대한 호재 그리고 이번 경제개혁 3개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드린 사람의 HR 역시 한 3% 정도 상승했다가 밀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정말 이 주식시장이 요즘에는 힘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글쎄요, 대통령께서 말하셔서 상승을 못하는데 대체 어떤 흐름이 나와야 상승이 좀 가능한 건지 참 아이러니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HR은 외국계 쪽에서 한 3만 주 이상 그런 거래량을 실으면서 매수가 좀 들어와줬기 때문에 5일선의 지지 여부를 보고 재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50을 기준으로 해서 21급에시나 8호 이런 종목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제 다 패대기 치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AI 섹터들은 지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게 재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인 상승 시에 매도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옳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국내화도 좀 마찬가지겠죠. 어제 매도 타이밍이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신고가의 모습으로 한 9% 정도 급등을 했다가 지금 윗골이 음봉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이 조금은 차익 실현의 매물이 좀 나온 모습인데, 제가 이 종목은 기관 매도세가 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제도 기관 매도세 덕분에 지금 개인들 어제 윗꼬리에 꼬리 꼭지에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참 기관들 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좀 플레이를 하는데,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기관들 물량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이 나와줄 때 매수 타이밍 노려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레드로버 같은 종목이 월요일에는 5%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다가 어제는 다시 1%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지금 좀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에 넛잡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전에 넛잡으로 상승을 하기 전에 트리바닥, 그러니까 6,800원에서 6,900원대죠.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고 다시 원위치로 오면서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만들었던 그런 가격이 6,840원권 6,840원권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다중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을 해도 이 구간을 이탈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먹을 수익폭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중바닥을 이탈하는지 지지 여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물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료는 어차피 한 4월 정도 러시아 개봉도 그렇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레드로브에서 새로운 신작 구상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넛잡에 이은 신작 기대감도 뉴스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주가를 상승한 그런 모멘텀은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중바닥의 여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코스피 종목들 관심주로 좀 뽑아드릴 건데, 오늘 만약에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한다거나 크게 급등락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좀 따라갈 종목들인데, NC소프트하고 KT 그리고 LG화학 정도 지금 전부 대형주를 일단 꼽아놓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좀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가 주가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월요일에는 7% 정도 가까운 급락을 했는데, 일단 중국 쪽의 성장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어제 하락을 멈추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 그러니까 그동안에 25만원부터 18만 6천원대까지 최근에 한 2월 4일까지 하락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준 저점이 18만 6,500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을 하면서 저점을 잡아준 가격이 18만 6천원이기 때문에 단기 쌍바닥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해서 한 20만원 언저리 정도까지 잡고 눌린 매수 관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 섹터 KT가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배당금 문제라든지 실적 발표의 번복이라든지 해서 악재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이 KT도 불성실 공시법인까지 지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모를 좀 겪었는데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그동안에 하락했던 것에 대한 멈춤 현상이 어제 한 2%대의 양봉으로 상승을 하면서 증명이 좀 된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들도 동시 순매수에 좀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매도했던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지금 대량 매도에 좀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바뀜은 한 번은 좀 바닥에서 나올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KT의 주가가 일단 경기 방어주의 성격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 상당히 좀 우리가 유심 있게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KT의 매수 관점도 서서히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 종목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5일선이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심을 두고 한 템포 코스닥 종목들은 쉬어가는 전략으로 보면서 말씀드린 종목들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가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예상 종목군 거래소에서 뽑아주셨어요. 나올 악재가 더 이상은 없어 보이는 KT, 그리고 단기 쌍바닥 구간을 이미 통과 중인 것으로 보이는 NC소프트가 그것이었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되는가가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3거래일 연속 겨우겨우 매수세를 이어오는 것은 다행이긴 한데 연속해서 사준 날이 불과 3거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바이 코리아인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국장이 많이 밀리고 있어서 오늘 중국장 움직임도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출발 진쇼헤드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